4월의 부드러운 비가 서울 강남의 성신 산부인과 창문을 두드리던 밤, 신생아실에서는 한 아기가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다른 아기들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단순히 배고픔이나 불편함에서 나오는 울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짜내는 듯한 절실하고 가슴을 찢는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밤도 울음을 그치지 않네요. 이지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신생아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손에는 분유병이 담긴 트레이가 있었다. 이 아기, 김민호는 태어난 지 이미 일주일이 되었지만 한 번도 부모의 품에 안겨본 적 없이 병원에 남겨진 상태였다. 특별 입양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여기 있게 될 것 같아요. 지윤 간호사 옆에서 선배인 박소연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20년 이상 산부인과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몇 번을 봐도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우는 걸까요? 다른 아기들과 비교해도 이상해요. 지윤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분유도 충분히 주고 있고 기저귀도 깨끗한데 이 아이는 알고 있어요. 소연 간호사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윤 간호사는 선배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되받아치지 못했다. 신생아실에 들어서자 민호의 울음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다. 작은 주먹을 꽉 쥐고 다리는 허공을 차고 있었다. 얼굴은 울음으로 인해 붉게 부어 있었다. 지윤 간호사는 분유병을 준비하며 아기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민호야. 내가 여기 있어.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말과 손길도 아기의 마음에는 닿지 않는 듯했다. 민호는 분유병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작은 훌쩍임은 멈추지 않았다. 지윤 간호사가 신생아실을 나온 후 복도 창가에서 한 마리의 고양이가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큰 주황색 고양이로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어머 하늘이, 이런 시간에 왜 나왔니? 하늘이는 성신 산부인과의 비공식적인 거주자였다. 10년 전부터 병원에 머물러 온 큰 주황 고양이로 공식적으로는 존재해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다. 병원장인 김태우 원장은 표면적으로는 고양이가 병원 내에 들어오는 것에 반대했지만 하늘이가 환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눈 감아주고 있었다. 하늘이는 지윤 간호사를 바라보았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고양이는 복도 창가에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정말 변덕스럽네. 지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조용해졌다. 출산한 산모들은 아기와 함께 잠들고 면회온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야간 근무 스태프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울음소리만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새벽 3시. 지은 간호사는 신생아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순찰 중이었다. 평소라면 민호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복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상한 고요함을 느꼈다. 설마. 지은 간호사는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그치는 것은 때로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신생아실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민호의 침대 위에 하늘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큰 주황 고양이는 아기 옆에 꼭 붙어 누워 있었고 민호의 작은 손은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에 묻혀 있었다. 아기의 얼굴은 평온했고 가끔 입꼬리가 움직였다. 울지 않아. 믿을 수 없어. 지은 간호사는 중얼거렸다. 하늘이는 한쪽 눈을 뜨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지은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침착해졌다. 원래대로라면 신생아실에 고양이가 있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울던 아기가 처음으로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고 있었다. 그녀는 살며시 문을 닫고 오늘 밤만큼은 눈을 감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소연 간호사가 출근했을 때 지윤 간호사는 지난밤의 사건을 보고했다. 하늘이가 민호와 함께 자고 있었어요. 소연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늘이는 보통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는데, 맞아요. 더 놀라운 건 민호가 울음을 그쳤다는 거예요. 두 간호사는 신생아 씨를 들여다보았다. 하늘이는 이미 사라졌지만 민호는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다. 신기하네요. 소연 간호사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여느 때처럼 격렬한 울음이었고 간호사들도 손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어디선가 하늘이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야간 근무 중이던 이미경 간호사가 고양이를 발견했다. 아이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미경 간호사가 고양이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 하늘이는 재빨리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 민호의 침대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어젯밤과 같이 아기 옆에 누웠다. 놀랍게도 민호의 울음소리는 즉시 멎었다. 작은 손이 고양이의 털에 뻗어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뭐지? 미경 간호사는 어리둥절했다. 소문은 곧 병원 전체에 퍼졌다. 아기와 고양이의 신비로운 유대감에 대해 모든 직원이 알게 되었다. 김태우 원장도 불려와 상황을 확인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군요. 김 원장은 눈썹을 찌푸리면서도 흥미롭게 두 존재를 관찰했다. 위생면이 걱정되지만, 하지만 원장님, 민호가 울음을 그치는 건 이때뿐이에요. 지윤 간호사가 설명했다. 하늘이가 없으면 계속 울어요. 김 원장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그도 또한 20년 이상 의료에 종사하면서 때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특별히 허가하겠습니다. 다만 철저히 하늘이의 건강 체크를 하고 청결을 유지할 것.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여 민호와 하늘이의 특별한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하늘이는 수의사의 검사를 받아 완벽한 건강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고양이는 매일 샴푸를 하고 특별한 항균 스프레이로 처리된 후 민호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날이 지날수록 하늘이는 완전히 민호의 보호자가 되어갔다. 낮에는 병원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도 저녁이 되면 반드시 민호의 침대에 나타났다. 그리고 밤새도록 아기 옆에서 잠을 잤다. 신기하게도 민호가 우는 시간은 하늘이가 없을 때뿐이 되었다. 고양이가 곁에 있으면 그는 평온했고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정말 신기해요. 소연 간호사는 어느 날 지윤 간호사에게 말했다. 마치 하늘이가 민호의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지윤 간호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어쩌면 영혼은 외모를 넘어 연결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민호가 태어난 지 2개월이 지났다. 그의 서류에는 특별 입양 대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았다. 보통이라면 고아원으로 옮겨뒀을 테지만 김 원장의 특별한 배려로 그는 아직 성신 산부인과에 있었다. 저 아이와 저 고양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떼어놓기가 마음이 아파서요. 김 원장은 아동상담소 직원에게 설명했다. 하늘이와 민호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갔다. 민호가 자라면서 하늘이는 더욱 보호자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아기가 칭얼거리면 고양이는 부드럽게 목을 울려 안심시켰다. 민호가 잠들지 못하는 밤에는 하늘이가 그의 몸을 부드럽게 하익기도 했다. 간호사들은 처음에는 위생면을 걱정했지만 신기하게도 민호는 한 번도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원령의 아기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발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아동상담소에서 연락이 왔다. 드디어 민호의 양부모 후보가 나타난 것이다. 정현우와 서지은 부부는 아이를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40대 부부였다. 안정된 직업과 따뜻한 가정 환경을 갖추고 있어 양부모로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다행이네요. 소연 간호사는 지윤 간호사에게 말했다.
민호에게도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지은 간호사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도 떠올렸다. 그런데 하늘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소연 간호사도 난처한 듯 눈썹을 모았다. 그게 문제네요. 이틀 후 정현우 부부가 병원을 방문했다. 남편인 현우는 온화한 분위기의 대학 교수였고 아내인 지은은 다정한 미소의 초등학교 교사였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호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원장은 사무실에서 정 부부에게 말했다. 무슨 걱정는 일이라도 있나요? 현우가 물었다. 아니요, 민호 자체는 건강하고 훌륭한 아기입니다. 다만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요. 김 원장은 민호와 하늘이의 신비로운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 부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실제 모습을 보여주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이네요. 지혜는 신생아실에서 하늘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민호를 보고 숨을 들이켰다. 저는 동물 행동학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은 김 원장은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다. 민호를 입양하시게 된다면 하늘이도 함께 데려가실 수 있을지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정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은 고양이를 키울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하늘이는 어린 고양이가 아니라 추정 10세 이상의 성인 고양이였다.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물론입니다. 김 원장은 이해를 표했다. 큰 결정이니까요. 정 부부는 돌아가기 전에 민호를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신생아실로 돌아가 이번에는 간호사의 허락을 받아 아기를 안아보았다. 지은이 아기를 안자마자 지금까지 조용하던 민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작은 몸이 긴장하고 얼굴은 붉게 부어올라 귀를 찢는 듯한 울음소리를 냈다. 아마. 지은은 놀라서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민호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질 뿐이었다. 이게 항상 이런가요? 현우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지은 간호사는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그 말을 들은 것처럼 하늘이가 신생아실 문 앞에 나타났다. 고양이는 정 부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이를 들여보내도 될까요? 지은 간호사가 물었다.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가 방에 들어서자 곧장 정부 쪽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주저없이 지은의 발밑에 앉아 민호를 올려다보았다. 기적적으로 민호의 울음소리는 점차 작아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멈췄다. 작은 손이 공중을 잡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늘이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은 간호사가 말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무릎 꿇고 하늘이에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살며시 민호를 내려 하늘이 가까이 안았다. 놀랍게도 하늘이는 앞발을 뻗어 민호의 얼굴을 만졌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가르랑거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하늘이를 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확실한 미소를 지었다. 방에 있던 모두가 그 순간을 목격하고 숨을 들이켰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네요.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지은아, 우리의 결정은? 지은은 남편을 올려다보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결정됐어. 그들은 김 원장과 이야기하기 위해 일어섰다. 민호와 하늘이 둘 다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김 원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인가요? 정말 좋은 결정이군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의 유대감에 대해 연구하게 해주세요. 물론 두 존재의 행복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겠지만 이 특별한 관계는 학문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원장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저도 의학적 관점에서 협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민호와 하늘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정부부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고 일주일 후에는 둘을 맞이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인계 당일 병원 스태프 모두가 작별 인사하러 모였다. 2개월 가까이 병원에서 지낸 민호는 이미 스태프들의 아이돌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늘이도 이전보다 더 사랑받게 되었다. 잘 가, 민호야. 지은 간호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지은은 민호를 안고 현우는 전용 캐리어에 들어간 하늘이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을 나서기 직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하늘이가 캐리어 안에서 갑자기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왜 그럴까?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캐리어를 내려놓았다. 하늘이는 캐리어 문을 향해 앞발로 긁고 있었고 분명히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문을 열어볼까요? 지은이 제안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캐리어 문을 열자 하늘이는 뛰쳐나와 곧바로 현우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마 캐리어가 싫은가 봐요. 지은 간호사가 말했다. 현우는 쪼그려 앉아 하늘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렇구나, 갇히는 게 싫은 거구나.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는 일어나 현우의 무릎에 앞발을 얹었다. 마치 안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현우는 놀랐지만 하늘이를 안아 올렸다. 고양이는 그의 팔 안에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가르랑거리기 시작했다. 어머나. 소연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늘이가 스스로 사람에게 안기는 건 처음 봤어요. 지은도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네, 하늘이는 항상 스스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경우는 있어도 안기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소연 간호사는 조용히 설명했다. 저 아이는 10년 동안 여기 있었지만 한 번도 누구에게도 안긴 적이 없었어요. 현우와 지은은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무언가가 변한 것이다. 하늘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평온하게 눈을 깜빡였다. 그것은 그래라는 대답처럼 보였다. 첫날 밤 지은과 현우는 민호를 아기 방의 아기 침대에 눕혔다. 하늘이는 계속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이는 어디서 자야 할까? 지은이 남편에게 물었다. 고양이용 침대도 샀는데. 그들이 침실로 돌아왔을 때 하늘이는 이미 민호의 아기 침대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언제나처럼 아기 옆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답은 이미 나온 것 같네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위생은 괜찮을까? 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병원에서도 같이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이는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잖아요. 지은은 남편을 안심시켰다. 물론 정기적으로 샴푸를 해줄 필요는 있겠지만요. 그날 밤 그들은 아기 모니터를 통해 민호와 하늘이를 관찰했다. 화면에는 평화로운 광경이 보였다. 아기와 그의 수호 고양이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 신기해요. 지혜는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우리는 아이 한 명을 맞이할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두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현우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그러게. 하지만 이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 첫 며칠 동안 전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형성되어 갔다. 하늘이는 민호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항상 가장 먼저 알아차려 어른들에게 알렸다. 마치 아기 모니터가 필요 없을 정도네요. 지은은 하늘이의 민감함에 감탄했다. 현우는 동물 행동학자로서 하늘이와 민호의 관계를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는 노트에 세부적인 관찰 결과를 적었다. 하늘이는 분명히 민호를 자신의 아기로 인식하고 있다. 고양이 엄마가 새끼 고양이에게 보이는 모든 행동 패턴을 보여준다. 민호가 울면 반드시 반응하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제거하려 한다. 또한 민호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행동도 보인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하늘이가 민호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것 같다는 점이다. 민호가 배고플 때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울고, 민호가 단지 외로울 때는 스스로 대응하며 곁에 있어 위로한다. 이 관계는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것 같다. 두 영혼 사이의 깊은 유대감 같은 것이다.
한 달이 지나고 민호는 순조롭게 성장해갔다. 그는 자주 웃게 되었고 눈앞에서 흔들리는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김 원장님께 보고해야겠어요. 지은은 어느 아침 현우에게 말했다. 민호의 성장 과정에 대해. 그래, 맞아.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하늘이와 민호의 관계에 관심이 있을 거야. 그들은 병원을 방문해 김 원장과 지은 간호사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사진도 보여주며 하늘이와 민호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전했다. 정말 놀랍군요. 김 원장은 감동한 모습으로 말했다. 이 사례는 의학저널에 발표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현우도 동의했다. 물론 민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요. 지은 간호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늘이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이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자 아기 돌보미로 온 대학생 김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은 불안해하며 물었다. 저기, 민호는 괜찮은데요? 하늘이가. 수진 씨는 말을 더듬었다. 하늘이가 어떻게 됐어요? 현우는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사라졌어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나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은은 민호를 아는 채 얼어붙었다. 언제부터요? 현우가 물었다. 1시간 전쯤이요. 민호에게 분유를 주려고 했을 때 하늘이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지은과 현우는 걱정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민호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는 절대 집을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찾으러 가야겠어. 현우는 결단을 내렸다. 비도 줄어들고 있으니 지은이가 민호를 돌보는 동안 내가 주변을 찾아볼게. 저물어가는 비 내리는 속에서 그는 하늘이의 이름을 부르며 거리와 공원 근처 빈터를 수색했다. 2시간 후 완전히 어두워져 현우는 지쳐 집으로 돌아왔다. 못 찾았어?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일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더 넓은 범위를 찾아봐야겠어. 그날 밤 민호는 안정되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울기 시작했고 달래기 어려웠다. 지은과 현우는 번갈아가며 아기를 안았지만 민호는 하늘이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작은 손은 허공을 잡으려 했고 눈은 방 구석구석을 살피듯 움직였다. 민호도 하늘이가 없는 것을 느끼고 있나 봐요. 지혜는 슬픈 듯이 말했다. 한밤중이 지나 갑작스러운 쿵 소리에 두 사람은 잠에서 깼다. 무슨 소리지? 지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현우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했다. 그것은 1층 거실에서 났다. 그가 계단을 내려가자 거실 창문 밖에 무언가 그림자가 보였다. 조심스럽게 창문에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젖은 주황색 고양이가 서 있었다. 하늘이.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열었다. 하늘이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었다. 그녀의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던 것이다. 뭘 물고 있는 거지? 현우는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하늘이는 조용히 바닥에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그것은 작은 분홍색 새끼 고양이였다. 현우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지은도 계단을 내려와 그 광경을 목격했다. 하늘이 앞에는 갓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새끼 고양이가 누워 있었다. 주황색으로 하늘이를 닮았다. 설마, 지은은 숨을 들이켰다. 하늘이는 그들을 올려다보고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새끼 고양이를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다. 하늘이가 새끼를 낳은 거야? 현우는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중성화 수술을 받았을 텐데. 아니야. 지혜는 하늘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건 그녀의 새끼가 아니야. 어디선가 발견한 거야. 현우도 다가가 새끼 고양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확실히 갓 태어난 것 같았고 눈도 아직 뜨지 않았다. 아마도 며칠 전에 태어난 아기 고양이였다. 그녀는 이 새끼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나간 거야. 현우가 깨달은 듯이 말했다.
이 비 속에서 하늘이는 새끼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물고 계단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뒤돌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은과 현우는 하늘이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민호는 아기 침대 안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하늘이는 아기 침대 옆에 놓여있던 자신의 쿠션에 새끼 고양이를 주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울타리를 타고 아기 침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민호 옆에 누웠다. 놀랍게도 민호는 즉시 진정되어 하늘이의 존재에 안심한 듯 잠들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어요. 지은은 중얼거렸다. 하늘이가 가족을 늘렸네요. 그런 것 같군. 현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일 당장 수의사에게 데려가자. 새끼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해. 다음 날 그들은 새끼 고양이를 수의사에게 데려갔다. 검사 결과 새끼 고양이는 건강했지만 영양실조 상태였고 어미에게 버려졌거나 어미가 죽었을 것이라고 진단받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박 수의사가 말했다. 하늘이가 찾아주지 않았다면 이름을 지어야겠어요. 지혜는 새끼 고양이를 부드럽게 안으며 말했다. 그러게. 현우는 생각에 잠겼다. 희망이란 뜻의 소망은 어떨까? 소망이 멋진 이름이네요. 지혜는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아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 가족은 또 한 명이 들었다. 민호, 하늘이, 그리고 소망이. 신기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었다. 시간은 흘러 민호는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그는 이제 활발한 유아로 성장해 집안을 기어다니며 탐험하게 되었다. 소망이도 건강하게 자라 하늘이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주황 고양이가 되었다. 다만 하늘이와 달리 소망이는 사람들에게 매우 사교적이어서 누구에게나 애교를 부리는 타입이었다. 소망아, 또 커튼에 올라가는 거야? 지은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민호는 킥킥 웃으며 소망이의 뒤를 따라 기어갔다. 둘은 최고의 놀이 친구가 되어 있었다. 하늘이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 움직임이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가족의 중심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민호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 저지했다. 테이블 모서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거나 계단에 혼자 향하려고 할 때마다 하늘이는 즉시 개입했다. 하늘이는 정말 멋진 베이비시터예요. 지은은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다. 현우는 동의했다. 그녀의 행동은 순수한 본능을 넘어서고 있어 지능과 애정에 기반하고 있지. 현우의 연구는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 효자애착, 고양이와 인간 유아 사이에서 관찰되는 특이한 양육관계라는 그의 논문은 권위 있는 과학 잡지에 게재되었다. 물론 윤리적 고려를 위해 실명이나 특정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변경되었다. 다음에는 책으로 정리하려고 해. 현우는 지은에게 말했다.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지은은 남편의 어깨를 안았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사생활은 지켜주세요. 물론이지. 현우는 미소 지었다. 이건 과학적 연구이면서 동시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니까. 어느 날 저녁 그들이 거실에서 쉬고 있을 때 민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하늘. 지은과 현우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들었어요? 지혜는 흥분해서 말했다. 민호의 첫 마디예요. 그리고 그게 하늘이었어. 현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하늘이는 자신의 이름을 불린 것을 느꼈는지 느긋하게 민호 쪽으로 걸어갔다. 민호는 기뻐하며 작은 손을 뻗어 하늘, 하늘 하고 반복했다. 하늘이는 그의 앞에 앉아 부드럽게 머리를 그의 손 아래 내밀었다. 민호는 웃으며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첫 마디가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하늘이라니. 지혜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2대인가 봐요. 3등일지도 몰라. 현우는 소망이가 민호의 룹 위로 뛰어오른 것을 보며 덧붙였다. 소망이도 그의 애정인이니까.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민호가 2살이 되자 그는 하늘이와 소망이를 누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늘이는 큰 누나, 소망이는 작은 누나로 구분했다. 그는 정말로 고양이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지은은 남편에게 말했다. 그래, 현우는 동의했다. 그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가족의 형태인 거야. 민호가 3살 생일을 맞이할 무렵 그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첫날 그는 조금 불안해 보였다. 괜찮아. 지은은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오후에는 데리러 갈게. 그런데 큰 누나랑 작은 누나는? 민호는 불안하게 물었다. 그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현우는 미소 지었다.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주면 돼. 민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오자 하늘이와 소망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그의 귀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큰 누나, 작은 누나. 민호는 기쁘게 외치며 두 고양이에게 달려가 안았다. 유치원 재미있었어. 친구도 생겼어. 그는 고양이들에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늘이는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것처럼 앉아 때때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소망이는 더 장난기가 많아서 민호 주위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고양이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은 부엌에서 지켜보다가 남편에게 말했다. 그리고 고양이들은 정말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해. 현우도 감탄한 표정이었다. 민호의 사회성 발달도 순조로웠다. 처음에 지은과 현우는 그가 고양이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민호는 매우 사교적인 아이로 성장해 유치원에서도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그는 자신의 고양이 누나들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가끔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와, 진짜 누나야? 유치원 친구 준호가 처음 하늘이와 소망이를 만났을 때 말했다. 응, 진짜 누나야? 민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늘이 누나는 내가 아기였을 때부터 함께였어. 아이들에겐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실이었다. 어른들의 복잡한 의문이나 편견 없이 그저 재미있고 멋진 일로 받아들였다. 세월이 흐르고 민호가 5살이 되었을 때 가족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지은이 어느 아침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진 것이다. 괜찮아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지은은 약간 수줍은 듯 미소 지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검사 결과 지은은 임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기? 민호는 커다란 눈으로 부모를 올려다보았다. 내게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지은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년 봄에는 태어날 거야. 야호! 민호는 기쁨에 뛰어올랐다. 큰 누나랑 작은 누나에게도 동생이 생기는 거네. 하늘이는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14살 이상으로 추정되어 노령 고양이가 되어 있었다. 움직임은 예전보다 느려졌고 많은 시간을 창가에서 햇빛을 쬐며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특히 민호를 지켜볼 때는 항상 주의 깊었다. 하늘이 누나 알았지? 민호는 고양이에게 말했다. 아기가 울 거야. 네가 나를 찾아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아기의 오빠가 될 거야. 하늘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것은 그녀만의 대답이었다. 임신 기간 동안 하늘이의 행동에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그녀는 지은의 곁을 자주 찾았고 특히 배 위에서 쉬는 경우가 많아졌다. 마치 태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은 그런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양이는 초음파를 감지할 수 있으니까 아기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있는 걸지도 몰라. 현우는 과학자다운 추측을 했다. 그런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지은의 임신 7개월 차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아침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부모의 방으로 달려와 문을 두드렸다. 큰 누나가. 그는 울면서 말했다. 현우는 즉시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하늘이는 늘 있던 자리인 쿠션 위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현우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눈에 봐도 그는 이해했다.
하늘이는 잠자듯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하늘이 누나, 일어나. 민호는 울면서 고양이에게 다가려 했다. 현우는 아들을 안아 막았다. 민호야. 하늘이 누나는 하늘나라로 갔어. 하늘나라?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우리랑 함께 있어야 하는데, 아기가 올 건데. 지은도 방에 들어와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다. 하늘아, 고마워. 그날 가족은 정원 한 구석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 현우는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지은은 하늘이가 좋아했던 붉은 천을 그 위에 감았다. 큰 누나, 고마워.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날 찾아서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소망이도 조용히 무덤 앞에 앉아 어딘가 이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항상 옆에서 함께 자던 하늘이가 없는 것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아빠, 그는 들을 선택한 것이다. 자, 가자. 현우는 하늘이를 아는 채 말했다. 그들은 병원 스태프들의 배웅을 받으며 택시에 올랐다. 현우는 하늘이를, 지은은 민호를 안고 새로운 가족의 출발이었다. 정 부부의 집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했다.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민호가 성장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었다. 여기가 새 집이야. 현우는 여전히 안고 있던 하늘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현우의 팔에서 내려와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호를 아는 채 하늘이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정말 똑똑하네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환경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방을 확인했다. 거실, 주방, 침실, 그리고 특히 민호를 위해 준비된 아기 방을 꼼꼼히 살폈다. 마지막으로 2층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에 들었니? 현우가 창가에 다가가 물었다.